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힘내시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자, 다음은 투자용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연금보험은 피보험자 수에 따라서 단생연금, 연생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죠. 단생연금은 피보험자가 몇 명? 한 명. 연생연금은 몇 명? 그죠? 두 명, 뭐라고요?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생연금은 2인 이상의 피보험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래요? 틀렸네요. 연생연금은 뭐라고요? 2명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틀렸네요. 4번 변액보험은 전통형 생명보험의 보장 기능과 저축 기능의 뮤추얼 펀드 투자 형태의 잠재적 성장을 결합해서 설계된 것이다. 투자 실적에 따라서 적립금은 변동하지만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최초 가입한 보험가입 금액을 뭐라고요? 보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맞나요?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적립금은 변동하지만 사망보험금은 보증을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4번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유니버셜 보험은 뭐예요? 공시이율형 상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정 가능한 사망보험금 등 유연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라는 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일한 제약은 적립금이 다음 달 사망보장과 사업비에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라는 점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달 사망보장과 사업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월 뭐라고요? 대체 뭐라고요? 보험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4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신계약 연금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개인연금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이 만 18세 이상 맞죠? 맞죠? 보험료 나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월 100만 원 이하 또는 3개월마다 뭐라고요? 40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나입해야 한다. 400만 원인가요? 그죠? 뭐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죠? 되셨죠? 됐죠? 그죠? 분기에 3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가 적절한 거죠. 적절한 것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되셨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투자형 생명보험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버셜 보험은 그죠? 어떤 상품이라고요? 그죠? 공시이율형 상품이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 투자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품인데 투자형 생명보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1. 고금리 하에서 자금의 대량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한 그런 상품이다 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유연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험료의 납입 시기와 납입 액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일한 제약은 적립금이 사망보장과 사업비를 충분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월 대체 보험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증가 또는 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입보험료가 그죠?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다. 그죠? 뭐예요?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투명성 부분이 되겠죠. 계약자가 어떻게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뭐라고요? 또 통지합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이 있네요. 자, 그래서 유니버셜 보험은 뭐라고요? 고금리 하에서의 자금 대량 인출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 시작한 상품이죠. 그죠? 적절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죠? 자, 가번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 시기와 납입 액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사망보험금을 증가,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보험 계약자는 납입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투명성이라고 얘기했죠. 투자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그죠? 맞나요? 틀렸죠. 그죠? 틀렸죠. 투자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게 그대로 돌아가나요? 이게 변액 상품인가요? 그죠? 변액 상품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뭐라고요? 공시 이율형 상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보험 회사가 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마번 보험 계약자는 적립금이 뭐라고요?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마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뭐라고요? 가나 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14번으로 한번 볼까요? 14번. 다음은 제3분야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3분야 보험. 그렇죠?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주로 하는 보험이 뭐예요? 제3분야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네요. 중대 질병 보험은 치료받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중병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뭐 크리티컬 일리스 이렇게 하고 CI 보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수술할 경우에 이에 대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질병과 수술에 대한 치료비의 부담을 뭐라고요? 덜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맞는 얘기였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서 틀렸나요? 사망보험금 전액입니다. 전액 맞나요? 전액 틀렸죠. 전액이 아니라 몇 퍼센트? 50%죠.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질병보험에 대한 사망보장을 담보할 수 없었으나 맞는 얘기죠. 보험 만기가 80세 이하이고 보험 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이고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합계액 범위 내일 경우에 특이하게 형식으로 사망보장을 담보할 수 있다. 맞나요?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3번 장기 간병보험은 핵심 일상생활, 그죠? 그래서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를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서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첨부가 돼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진단서가 첨부가 돼야 되죠. 그죠? 첨부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동 동작을 뭐라고요?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하나가 포함이 되어야 뭐라고요? 장기 간병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동 동작이 기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소득보상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정기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상품. 맞죠? 이러한 급부는 연금 형태의 급부만이 제공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 시장에 도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연금 형태만 급부가 제공되나요? 아니죠. 그죠? 일시금 또는 뭐라고요? 연금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단체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체 보험. 그죠? 단체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단체 보험은 특정의 공통된 성격을 가진 인적 집단을 일괄해서, 그죠? 일괄해서 단일 보험 계약으로 체결하는 민영 보험으로 신계약 사정 시 계약 단체의 위험성 및 집단적 사고 발생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량 단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네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2번 맞는 얘기고. 그죠? 2번 단체 보험은 복수의 피보험자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가 되는 일은 뭐라고요? 거의 없고 보험 계약자는 누가 돼요? 그죠? 회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피보험자는 뭐라고요? 근로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자는 사업주가 되며 종업원이 뭐라고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3번 단체 보험에서는 개인 선택 대신 집단 선택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건강진단 없이 모든 계약이 성립된다. 항상 주의할 건 뭐라고요? 모든 계약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개인 모집에 있어서 일괄 모집 및 문서 모집을 함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죠? 됐죠? 틀렸죠? 그죠? 뭐라고요? 모든 계약이 성립되나요? 그죠?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공장 근로자와 사무직이 뭐라고요? 다 합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직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뭐라고요? 제외될 수 있다. 그죠? 위험직은 뭐라고요? 제외될 수 있다. 제외가 뭐라고요?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의거해서 퇴직보험을 보유한 보험회사는 2011년도부터 추가 납입 받을 수 없죠. 그죠? 추가 납입 불가. 그죠? 퇴직보험 잔액도 퇴직금 지급과 퇴직연금 전환 목적 외에는 인출할 수 뭐라고요? 없다.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15번에는 뭐라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또 한번 볼까요? 그죠? 자, 17번 가기에 앞서서 이제 일반 손해보험과 뭐라고요? 장기 손해보험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 손해보험은 일단 뭐예요? 소멸성 보험입니다. 소멸성. 그죠? 그래서 3년 미만인데요.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1년 단위다 이거죠. 보험 기간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죠? 이렇게 돼서 중도 해지 시 환급되는 미경과 보험료가 뭐라고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특히 이제 3번 같은 경우 잘 보실 게 요율 산정에 있어서 그죠? 대수의 법칙을 뭐라고요? 따르지 뭐라고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대수의 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일정 확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위험 분산을 목표로 하는 요율 체계다. 그죠? 그래서 뭐 일반 손해보험 다양한 어떤 특종 보험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날씨 보험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또 다리 또 아니면 뭐 그죠? 손 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게 일반 손해보험이죠.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기 손해보험입니다. 여기서의 장기라고 하는 것은 3년 이상 15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손해보험은 이른바 캐시밸류, 적립금이 쌓이게 되는 만기 환급금, 저축보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지환급금, 당연히 지급이 되겠고요. 일반 손해보험은 소멸성인데 비해서 해지환급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지계약의 부활이라든가 기타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있네요.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그죠? 자동보건제도죠. 그래서 보험금이 80% 이상 이하가 되면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가 되면 계속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 환급금도 지급이 되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특징이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죠? 그래서 17번을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그죠? 자, 다음은 일반 손해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가장 적절한 거. 그죠? 일반 손해보험은 3년 미만 맞고요. 보험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반 손해보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요? 요게 틀렸네요.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장기 손해보험이 뭐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겠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자, 장기 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통상 15년 정도죠? 맞죠? 보험기간 중 중도 해지하게 되면 준비금을 환급해주면 일반 손해보험의 환급금과 동일하나요? 그죠? 틀렸죠. 여기까지 잘 나가다 빠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3. 일반 손해보험은 대부분의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여기까지. 국내외에서 요율이 결정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약관도 대부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 사용되어서 국내 실정법과 다소 뭐라고요?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뭐라고요?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적절한 것이네요. 그죠? 되셨죠? 4번 장기 손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보건제도죠. 맞죠? 자, 그래서 보험 기간 중 80% 이하의 사고가 몇 번이 나더라도 계속 보상받을 수 있죠. 그죠? 만기가 되었을 때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17번에 3번. 그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9번이네요. 19번. 자, 19번인데요. 자, 이광호 씨는 공장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죠? 자, 보험금 구하래요. 그죠? 아까 우리 다 했죠? 그죠? 또 나왔네요.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손해 곱하기 분모가 뭐예요? 보험 가액에서 뭐라고요? 보험 가입금액. 그죠? 이거 구하는 거니까. 그냥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장 물건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코 인슈런스가 적용되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해액이 얼마? 1억 원. 그다음에 보험 가액은 얼마? 2억 원.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 1억 원. 그러니까 얼마? 5천만 원.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볼까요? 21번. 이제 자동차 보험 쪽으로 갔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 이 영탁 씨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무보험상해 특약, 그죠? 무보험상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는 자동 가입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송덕현 씨의 차량을 남의 차량이라는 거죠.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뭐예요? 자,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신체 여기까지 보상받을 수 있죠. 이 대인배상 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인배상 1은 누구에 대해서? 송덕현 씨 차량에 대해서 이건 책임보험이죠. 송덕현 씨 이쪽에서 보상받는 거고 이것은 누구에게? 이영탁 씨의 보험에서 보상받는 부분이 되겠죠.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는다, 보상받지 못한다, 보상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나다라 가 되겠죠. 나다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됐죠? 자, 23번입니다. 23번. 다음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이제 특징을 한번 보고 가시자고요. 산재보험은, 그죠? 산재보험은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게 뭐라고요? 최초로 도입된 게 뭐라고요? 산재보험입니다.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특징을 보면, 업명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뭐라고요?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그죠? 보상이 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료는 누가? 전액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별도의 심사 및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보험료는 위험 등급에 따라서 뭐라고요? 차등화된 보험료. 그죠? 당연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화학 공장과 뭐라고요? 뭐 일반 공장이 같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차등화된 보험료. 그 다음에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서 또 뭐라고요? 개별적으로 같은 화학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재가 얼마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뭐라고요? 개별 실적 요율을 적용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급여를 보게 되면, 그죠? 부상이나 질병 치료에 대해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요양급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부상 질병을 받는 동안에 뭐라고요? 임금 대신 지급되는 게 뭐예요? 휴업급여가 되겠죠. 휴업급여. 휴업급여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4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3일까지는 누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죠? 4일 이상이면 공단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양 개시 후 몇 년? 2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2년. 이후가 되면 상병보상연금 받고요. 그 다음에 특별급여라고 해서, 그죠? 이 산재는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상한선과 그 괴리가 크게 됩니다. 그죠?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럴 때 뭐라고요? 특별급여를, 그죠? 신청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그죠?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럴 때는 특별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민형사상 소송은 취하, 그죠?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걸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한번 가보시자고요. 고용보험. 자, 고용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은, 자,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겠네요. 2012년 1월부터는 뭐라고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뭐라고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50인 미만의 뭐라고요? 근로자의 고용 사업주, 그죠? 가 뭐라고요? 부담을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사업주가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일괄 납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네요. 실업급여는, 그죠? 실업급여는 뭐라고요? 반반한다. 그죠? 실업급여는, 그죠? 50대 50, 반반 부담하는데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사업주가 뭐라고요? 전액 부담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급여에 보면 실업급여가 있고요. 그죠? 이것은 뭐 구직급여. 그래서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통산해서 180일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취업촉진수당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직급여도 있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문제일까? 한번 보시죠. 자, 23번이네요. 23번. 자, 그래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 등급에 구분 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나요? 아니죠. 그렇죠? 틀렸죠. 그다음에 산재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위험 등급에 구분 없이가 아니라 위험 등급에 따라서 뭐라고요?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나번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 일수가 30일인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뭐라고요?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그죠? 3분의 1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2분의 1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영업도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그렇게 얘기해야 맞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고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어떻게? 30일 기억하시고, 뭐라고요? 6개월 기억하시고, 뭐라고요? 2분의 1 지급한다. 그죠? 그러니까, 독려하는 거죠. 일을 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틀렸습니다. 답은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로 하는데 피보험자는 근로자가 되는데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번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당연히 공단에선 4일 이상일 때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까지는 누가? 사용자가 뭐라고요? 부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와 라 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공공부조. 자,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 뭐가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이 뭐라고요? 그죠? 국가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그죠? 어떤 급부 없이 그냥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죠. 부조죠, 부조.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 원칙, 당연히 알아야 되죠.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그죠? 이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또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그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뭐라고요? 소득인정액과 또 뭐예요? 부양 의무자 기준 2개의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되겠죠. 하나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뭐라 2개의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뭐라고요?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또 있기 마련이죠. 왜? 부양 의무자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의료급여는 뭐 일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의 금이 매 30일간 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종 수급자는 2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50%를 뭐라고요? 환급을 받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기초노령연금도 중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일단 몇 세?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몇 퍼센트? 70%입니다. 70%.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A값이 있는데요. A값의 몇 퍼센트? 5%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 A값 자체는 뭐라고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도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득인정액은 연리 5%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되셨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갖고 한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또 공공부조는 아까 어떤 내용도 있었나요? 그죠? 공공부조는 자격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공공부조의 1번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예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을 통과하면 된다. 그죠?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 개의 기준 모두 통과해야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2번. 그래서 틀렸고요.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생계금액은 현금급여액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맞나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제공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뭐라고요? 대상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1종, 2종 금방 얘기했죠? 그래서 30일간 1종 수급권자는 뭐라고요? 얼마라고 했나요?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이렇게 얘기했죠? 1종 수급권자는 2만원이라고 얘기했고요. 2종 수급권자는 그죠? 또 얼마라고 했어요? 20만원.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20만원. 그거에 뭐라고요?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라고 했죠? 매월 일정액의 지급을 받게 되는데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 소득 월액에 이게 뭐예요? A값이죠. A값. A값의 몇 퍼센트?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 5%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26번에는 2번이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마지막 장. 저 5장입니다. 5장. 자, 5장. 보험세제 부분이에요. 저 보험세제 뭐 부담 없이 보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세제를 보면 보험세제는 이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부분, 그죠? 상속세, 증여세와 보험금, 어떤 때 상속세, 어떤 때 증여세, 그다음 보험차익과세, 그 다음에 개인연금, 구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의 비교,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 구성이. 자, 보시면 됐는데요. 자,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또 우리가 지식을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또 소득이 없는 가족인데,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세금에서도 배웠죠. 피보험자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소득이 없거나 뭐라고요? 연간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세금에서 배웠죠. 소득과 소득 금액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연간 소득 금액이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가 뭐라고요?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뭐라고요? 수익자입니다. 수익자. 장애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죠? 연간 100만 원 한도입니다. 그죠? 각각 받을 수 있죠.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각각 받는데 중복 적용은 뭐라고요?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 100만 원이죠. 각각 100만 원. 각각 100만 원입니다. 그죠? 각각 가입하게 되면 뭐라고요? 총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실까요? 2번에 보시면 이제 문제 2번. 자, 2번에 보면, 그래서 다음은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 보험료 소득공제 중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맞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연간 얼마예요? 그죠? 100만 원까지 그죠? 공제해 주죠. 그 다음에 2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 중에서 장애인을 뭐라고 했어요? 피보험자 또는 뭐라고요? 수익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경우에 나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나요? 그죠? 그건 아니죠. 얼마? 이것도 100만 원. 그죠? 100만 원 한도. 그죠? 되셨죠? 그러니까 1, 2번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에 대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중복 적용이 뭐라고요?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각각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각각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요. 그죠? 4번 보장성 보험료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제 대상 배우자나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금액이 얼마? 소득 금액이 얼마? 사실 정확하게 쓴다면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단체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저희가 세금에서도 또 했는데요. 그죠? 자,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 수익자가 뭐라고요? 당연히 종업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였고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되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거였네요. 종업원 1인당 얼마? 연간 70만 원. 그죠? 70만 원 한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되고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과분은 어떻게 된다? 7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하다. 이런 얘기했고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만기 시에는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세무 처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짝져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단체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은 기업이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 원 한도,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이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 등을 기업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종업원의 급여가 아닌 기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죠.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기업이 사내 유보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는 총 퇴직급여 주계액의 뭐라고요? 30%를 한도로 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사회에 적립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라번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은 모두 납입보험료 중에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경과기간에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언뜻 보면 맞는 얘기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나왔네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전액 뭐라고요? 뭘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그죠?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기타 부분은 뭐라고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 라번이 틀렸다. 그죠? 저 주의하셔야 되겠죠? 지문을 읽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가나 뭐라고요? 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몇 번인가요? 그죠? 6번입니다. 6번. 자, 6번. 다음은 보험금에 관한 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뭐라고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문으로 보니까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험료 총액에서 누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뭐라고요? 피상속인이 부담한 뭐라고요? 보험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이것을 뭐라고요?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많은 얘기고요. 2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수익자도 계약자와 다른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달라요. 모두 달라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고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를 뭐라고요? 부로 보고 수익자를 자로 보는 이런 경우가 다 다른 경우죠. 이렇게 되면 피보험자가 뭐라고요? 그러면 다른 경우에는 그 보험금 수령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상속한 것으로 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죠? 맞나요? 틀렸죠. 그죠? 피보험자 사망에 따라서 계약자의 보험 계약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수익자인 자식에게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모가 뭐라고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죠. 그죠?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서 뭐가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그죠? 이런 얘기가 맞겠죠. 그죠? 되셨죠? 틀렸고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죠?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되고, 2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이하인 경우에는, 그죠? 순금융재산의 20%가 되겠죠. 그죠? 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그죠? 1억의 20%면 뭐예요?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그죠? 되겠고, 최대 얼마? 2억. 그죠? 최대 2억이죠. 최대 2억.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 달리 재무의 손괴 등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해서 하는 손해보험에서는 그 보험금을 받아서 이를 멸실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의 복구 내지는 취득에 사용할 경우 그 보험 차입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뭐라고요? 없다. 이렇게 있는데요. 맞나요? 그죠? 계상할 수 있죠?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얼마? 그죠?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내용 중요하니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저희가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했던 내용인데요. 그죠? 자,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당연히 순금융재산이에요. 순금융재산이 뭔가요? 그죠? 금융자산에서 뭐라고요? 금융부채를 뺀 것이 뭐예요? 순금융재산이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2천에서 1억 원까지는 얼마? 2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1억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뭐라고요? 20%, 순금융재산의 20%, 10억 초과하면 얼마? 2억. 그러니까 최대 2억. 이렇게 했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그죠? 순금융재산 공제 금액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망보험금, 그죠? 금융재산인가요? 그렇죠? 맞죠? 그죠? 이게 되겠고, 기타, 금융재산이 뭐라고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됐고요. 금융부채 빼줘야 되겠네요. 1억 원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4억 5천에서 1억을 뺐네요. 그러니까 3억 5천이 되겠네요. 3억 5천에 대해서 1천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뭐라고요? 20%. 그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7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7천만 원. 그죠? 7천.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그죠? 자, 이건 뭐 이제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박선영 씨가 다음과 같이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2012년 소득공제 가능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그죠? 개인연금 저축.
자,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은 뭐라고요? 2000년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죠? 2000년 11월에 가입을 했고요. 그죠? 매달 10만 원씩 불입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40% 불입한 것의 40% 얼마 한도 72만 원 한도까지만 되고요. 연금으로 받을 때는 뭐라고요? 그죠? 세금 낸다 안 낸다? 내지 않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 상품이 되겠죠. 그죠? 2001년 이후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분기당 뭐라고요? 200만 원.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3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그죠?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죠? 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120만 원이 되겠죠. 연 120만 원에 뭐라고요? 120만 원에 대해서 40%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48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20만 원,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2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40% 하게 되면 얼마? 48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이렇게 받겠네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448만 원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되셨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우리가 보험 설계 그죠? 숨 쉴 틈 없이 그죠?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 풀이한 것 정도만이라도 반드시 내가 문제에 나오면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교재에 한 번 더 정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지장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